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C. S.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바라본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견딜 수 없듯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들의 거짓된 자아상을 위협하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거울 앞에 선 뱀파이어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나르시시즘은 바로 이 교만의 현대적 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독성을 식별하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성은 진정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짜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짜 겸손이나 자기 비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C. S. 루이스는 겸손을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맑고 순수한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며 실수를 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압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모습은 마치 자신의 허영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자신의 것처럼 포장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팀워크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김 대리님의 초기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내적으로 큰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장된 자아상과 대조되는 진정성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네온사인 옆의 촛불처럼 겸손한 사람의 잔잔한 빛이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함을 허세로 드러내버립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모습은 약함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내적 강인함으로도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런 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니는 기사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걷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도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비판을 받을 때도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만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칭찬에 중독되어 있고 작은 비판에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자 동시에 부러운 존재입니다. 특히 현대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이런 대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모든 성취를 과장해서 올리고 완벽한 삶을 연출하려 했을 때 겸손한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들은 실패담도 성장 과정도 감사한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가면을 벗겨내는 위협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인공 다이아몬드 옆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며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은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이런 진정한 경청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여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모습은 참을 수 없는 약함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내적 자유로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교만한 인물들과 겸손한 인물들을 대조시켜 보여줬습니다. 교만한 인물들은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반면 겸손한 인물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대조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나르시시스트들이 겸손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된 우월감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인간적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깊은 인간관계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전자책 영적 전쟁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에는 오늘 다루지 못하는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치유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들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힘내세요라는 공허한 위로 대신 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모습은 마치 자신의 감정적 빈곤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을 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했다면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반응합니다. 이런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냉정함과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몸짓에서 괜찮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괜찮으시다고 하셨지만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물으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섬세함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내적으로는 상처받고 외로운 상태인데 아무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감 능력자들은 진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기에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마트 심부름을 해주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시기를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루이스가 강조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이를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슬퍼합니다. 이런 감정적 동조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자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박 씨는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만 여기기 때문에 공감적 중재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해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연결을 원하고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의미 있는 소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요즘 어떠세요? 라는 인사에도 진심을 담고 상대방의 대답을 진정으로 궁금해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나르시시스트의 표면적이고 조작적인 관계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마치 인공 꽃밭에 진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처럼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감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어떤 경험이 그런 관점을 갖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며 차이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과 다른 관점은 틀렸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성은 진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조종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자유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심도 깊은 심리학적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독립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내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독 너만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압박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양심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도덕적 확고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또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존감을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자원에서 찾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매력이나 권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려 해도 그들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 문화에서도 이런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추진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감시가 없으면 동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일 자체의 가치나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네라고 말해야 할 때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용하려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명확한 경계 설정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진정성을 체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모임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대화나 활동이 진행될 때 그들은 거짓으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또는 저에게는 그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쓴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변명과 핑계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런 성숙한 책임감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독립적인 사람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각종 루머나 편견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편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의견은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개발을 자랑거리나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이들은 마치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갑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파트너나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건강한 독립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것에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들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 MZ세대에서 이런 독립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권위나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회사에서도 단순히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들은 이런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처럼 권위로 찍어 누르려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사거나 조용히 다른 회사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적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이런 내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물질적 유혹,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조작적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집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외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처럼 그들은 내적 차원에서 힘과 기쁨을 찾아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성은 진정한 영적 깊이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깊이란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C.S. 루이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지적 교만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변화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삶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삶의 굴곡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받아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인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진정한 겸손함을 체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신비로운 면들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이 상황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 겸손함은 나르시시스트의 전지전능한 자기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자신의 성장, 타인에 대한 기여 등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성공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성공했으면서도 왜 저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의 내적 평안함은 더욱 돋보입니다.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등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들은 내적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진정한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원망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용서의 능력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동시에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또한 삶과 죽음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가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되고 숭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달관의 경지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진정한 영웅들을 묘사할 때 이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렸습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현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하려 합니다. 환경 보호, 사회 정의,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합니다. 이런 이타적 동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흥분과는 다른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좋은 책을 읽는 시간,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 등에서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소박하지만 깊은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특성, 진정한 겸손함, 깊은 공감 능력, 건강한 독립성, 그리고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상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견딜 수 없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진정성과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극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특성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교만한 지식인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변화했듯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특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여러분의 진정성과 성숙함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갖지 못한 진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경향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겸손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두려워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기르면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란의 전자책 영적 전쟁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도 꼭 다운받아 보세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부터 감정적 치유까지 실용적인 조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